자, 일단 토트넘과 콘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경기 이제 맨유의 0대2로 패하면서 네. 7승 2무 2패입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3위에는 올라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좀 답답했던 경기력에 이어서 약간 아스널도 그렇고 이전에 더 이전으로 가면 첼시도 2대2로 겨우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그렇죠. 또 오늘 이제 맨유에 패하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팀에게는 좀 버거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꾸역승이 자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은데 승리를 가져온다. 음. 요건데 이게 이제 그 꾸역승의 어쨌든 이 맹점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팀을 만났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들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가 지금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많죠. 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어제 경기에서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런데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논란이 지금 되고 뭐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음. 자, 지금 처음 팀을 맡았던 11개월 전에는 9위였고 네. 그런데 갑자기 리그 타이틀 경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음. 특히 맨시티보다 승점 20점이 부족한 팀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의 말에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은 우승 뭐 얘기도 하다가 여름에는 이제 또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네. 분위기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건 또 우승이다. 그렇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퀄리티가 좋아졌으니까 첼시전 끝나고서는 이제 우리의 또 좀 퀄리티가 높아졌다. 네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분명히 이제 콘테가 늘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이제 뭐 우리는 우승하기에는 부족한 스쿼드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요게 너무 삼자의 느낌이죠. 네네. 그러니까 팀을 맡고 있는 감독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회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네. 이제 뭐 우리가 특히 강팀과의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첼시전도 첼시가 사실 비겼지만 네. 첼시가 지배한 경기였고 아스날도 우리가 완벽하게 졌고 오늘도 우리가 졌다. 네네. 완벽하게 다 졌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게임에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아직 우승권 팀이 되기엔 멀었으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그 타이틀 경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콘테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은 약간 꾸역꾸역하면서 승점을 좀 그래도 벌었잖아요. 콘테 토트넘이. 그러면서 팬들이 좀 비난을 해도 팬들도 감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약간 뭐 이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좀 흔히 얘기하는 빅 클럽, 뭐 빅식스 이런 팀에게 계속 연달아 패하면서 지금 팬들도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제 뭐 콘테가 음. 좀 안 풀릴 때 인터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네. 늘 이제 안 풀릴 때 인터뷰에서 좀 이제 아쉬운 멘트가 많은 편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뭔가 되게 그 감독이 이제 뭔가 선수단에 사기에 그렇게 좋은 멘트는 아니었다. 네. 일단 우리 팀이 어쨌든 지금 있는 선수들 가지고는 우승 좀 힘들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선수들 가지고는.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그렇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데 이 선수 갖고 우승 못한다고 감독이 저래버리면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콘테가 이런 멘트를 늘 하긴 했어요. 네네. 여름 이적 시장에도 뭐 영입 우리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우승권 그렇지. 우승 스쿼드는 스쿼드는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이제 비슷한 말을 하긴 하는데 요게 이제 또 이게 안 좋은 건 뭐냐. 오늘 경기는 스쿼드도 스쿼드지만 콘테 감독이 못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요 멘트가 이제 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 경기는 일단 콘테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나 선수 기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예 테나 감독한테 좀 상대가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첫 번째 많이 말씀하시는 페리치. 페리치도 사실 지공 상황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지공 상황에서 이 토트넘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윙백. 크로스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경기는 어쨌든 역습할 때가 많았어요.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실패죠. 그러니까 페리치가 뭐 나와서 잘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역습으로 올라갈 때 페리치 쪽에서 크로스도 안 나왔고. 그렇죠.
근데 뭐 페리시 쪽만 문제냐? 오른쪽 라인은 더 아예 뭐 사실 오른쪽 라인은 기대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기대가 낮긴 하지만 네. 오른쪽 라인에서도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니까 양쪽 측면에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중원 라인에 뭐 비스마, 호이비르, 벤탄쿠르 나왔는데 계속 볼 뺏기고 네. 앞으로 볼이 안 나가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저 뭐 선수 기용에 대한 문제는 뭐 페리치나 사실 저 위치에 세세뇽이 나왔다면 역습이 조금 더 빨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도 안토니를 막기가 조금 더 수월했겠죠. 아, 네. 그 지점이죠. 그 지점. 그런 예.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이 오늘 경기에 이제 지공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습을 하고 있는 경기에서 네. 페리치가 나왔다. 요것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교체를 해줘야지. 후반전에 바꾸면 돼요. 지금 이제 좀 응. 기분 나쁜 부분, 그러니까 팬들이 화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전술이 안 먹힐 수 있고 음. 메뉴가 지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공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페리시치를 내보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그러면 좀 바꿔주면 교체를 돼요.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예. 이게 오늘 콘테 감독이 인터뷰할 때 또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전술 교체가 늦었다. 왜냐? 선수가 없다. 히샬리송하고 클루셉스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네. 넣을 선수가 없다. 그 이제 뭐 벤치에 뭐 모우라, 브라이언 힐, 뭐 스킵 뭐 이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들어갈 만한 선수들 교체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선수가 없는 건 맞아요. 뭐 퀄리티가 좀 부족하죠. 근데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쨌든 변화를 가져가는 게 일단 결국엔 감독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중원 라인의 호이베르, 비스마, 벤탄쿠르가 어제 객관적으로 중원 싸움이 안 됐거든요. 미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 뭐 카세미로, 프레드, 부페한테 사실 좀 클래스가 좀 안 되는 모습 많이 네,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다면 미드필더 라인을 한 명 빼던가 스킵을 넣기가 좀 그렇다면 스킵을 넣어서 중원에 좀 교체를 해줬을 때 스킵이 결국에는 이 중원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네네. 선수가 부족하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많습니다. 페리치가 윙백에서만 뛰나요? 아니죠. 올라가서 윙포워드로 뛸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페리치 그냥 올리고 세세뇽 미드필더 한 명 빼서 세세뇽 넣고 네네. 하면서 윙백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공격 라인 늘리고 이런 변화도 가져갈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모우라 같은 선수들도 사실은 투입해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없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높은 연봉을 받는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 계속 밀렸는데 계속 똑같은 경기력인데 82분에 교체했다. 아니 이대로 경기하면 어차피 지금 잘 안 풀리고 질 텐데 그러면 좀 스쿼드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좀 바꿔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이거 그냥 고집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고집이라기보다 토트넘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 다른 팀들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풀릴 때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느려요. 아 굉장히 보수적이고 늘 뭐 밸런스를 중시한다 그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난 그 첼시전에 갑자기 그 지고 있으니까 4명 공격수 앞에 배치하는 그게 정말 이례적인 네네. 경기였고. 첼시전 또 찬사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특히나 뭐 인터밀란, 첼시 이렇게 있을 때는 경기가 안 풀릴 때 뭔가 변화가 크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중에 한 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이걸 뭔가 반전시킬 만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뭐 진다. 이런 게 이제 콘테의 단점이죠. 근데 네. 이제 어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선수가 부족해서 뭐 선수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멘트도 사실은 뭐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지. 뭐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지. 아니 뭐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잖아.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를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자기가 변화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최선의 뭐 변화를 계속 가져가면서 뭔가 시도를 해본 이후에 선수의 퀄리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계속 그냥 82분까지 끌고 갔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네네. 자 그러면서 맨유가 어제 참 화력이 대단했는데 네. 어제 뭐 신기록도 나왔다면서요. 그 어제 일단은 네. 이번 시즌 최다 슈팅 기록을 세웠습니다. 맨유가. 전체. 아니, 한 경기 슈팅이 28개. 28개 대
토트넘이 9개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강등권과 우승 경쟁팀의 경기를 보는 것 같은 데이터죠. 네네. 근데 이 데이터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러니까 어제 키패스를 9개 만들었습니다. 키패스 9개. 키패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팀의 슈팅이 만들어진 패스. 네네. 그 전 패스를 이제 키패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득점이 되면 이제 어시스트고 이제 뭐 득점이 안 돼도 이제 뭐 슈팅으로 가져가면 키패스예요. 네네. 근데 키패스를 9개나 만든 게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2021년 9월 이후에 최다 키패스 한 경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냥 경기가 어땠는지 확연히 좀 그러니까 드러나는 뭐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키패스를 9개나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 중에 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쟤를 잡아라. 잡을 만한 네. 뭔가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 선수를 붙여 놓거나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패만 막으면 사실 어제 맨유의 중원 조합이 카세미르와 프레드거든요. 네네. 부패만 막으면 사실은 볼이 나가기가 줄기가 좀 힘들어요. 끊어지지, 예. 근데 부패를 계속 놓친다. 이거는 전술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실. 보통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기가 공격의 시발점이면 쟤 좀 막아봐라 하잖아.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공간 내주지 콘테가 그 변화를 안 가져갔다. 요게 이제 좀 많이 아쉬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압도적인 기록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기록이 좀 굴욕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이게 어제 또 점유율 차이는 얼마 안 나왔어요. 점유율이 거의 5대5예요. 네. 맨유가 52, 토트넘이 48. 점유율이 5대5인데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유는 공격할 때마다 슈팅으로 그렇지. 마무리하고 네네. 토트넘은 공격할 때마다 맨유에게 볼을 끊겠다는 거죠. 공격의 뭐 비중, 볼 점유의 비중은 비슷비슷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얼마나 토트넘이 공수양면으로 사실 맨유에게 상대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히려 어제 사실 요리스가 선방 안 했으면 진짜 요리스가 사실은 그 맨유 선수들이 받았던 평점만큼을 받아도 사실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요리스 아니었으면 내가 볼 때 한 5대0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어제 한 5대0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고 네네. 그래서 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래시포드가 욕을 좀 먹어요. 골 못 넣었다고? 어제 같은 경기에서 골을 못 넣으면 언제 넣을 거냐. 실제로 야 이거 토트넘 진짜 실제로 1대1 찬스가 많았는데 요리스한테 다 막혔거든요. 네네네. 래시포드가 심지어 어제 수비 실수가 엄청 많았죠. 뭐 로메로도 사실은 뭐 실수하고 벤 데이비스도 실수하고 다이어는 계속 이제 그 결정적인 미스하면서 또 실점 나오고 그랬는데도 득점 못한다. 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어제 토트넘이 심각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뭐 데이터적인 수치를 딱 봐도 어제 경기는 오늘 경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처참하게 좀 맨유에게 지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콘테 감독의 인터뷰 다시 좀 전해드리면 갑자기 또 리그 타이틀 경쟁할 수 없다. 뭐 스쿼드의 좀 약점 이런 얘기를 또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이 참 그런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야기 중에 콘테 재계약 얘기도 핫한 이슈예요. 토트넘에서 콘테가 재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콘테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늘 토트넘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 네네. 나는 토트넘하고 좋은 관계다. 애매하게 우리 선수들과 행복하다. 네. 이런 멘트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계약 할 건가요? 예스 노가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 토트넘. 그러니까 계속 동문서답하면서 나 토트넘은 좋아해. 막 이렇게. 난 토트넘 좋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뭔가 이런 타이밍이 안 좋은데 경기도 이제 안 좋고 인터뷰도 뭔가 우리 선수단은 우승은 좀 이런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한 경기 만에. 네. 사실 뭐 꾸역꾸역 이제 어쨌든 승리를 했으니까 지금도 성적은 좋아요. 3위야, 지금도 3위. 3위예요. 3위. 그런데 어쨌든 3위지만 뭔가 이렇게 최근에 아스날전도 그렇고 맨유전도 그렇고 네. 뭔가 리그 경쟁팀을 상대로 좀 뭔가 사실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너무 밀리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흐름이 토트넘이
분명히 리그 테이블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어찌됐건 팀을 챔피언스 리그로 올려놓고 그리고 올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셨던 부분도 콘테의 어떤 지금의 현재 축구에 비난하는 그런 한 요소인 것도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토트넘이. 이제 뭐 인터밀란 때도 그랬어요. 12월까지 이 팀이 무슨 우승 경쟁. 네네. 뭐 이런 경기력으로 기다려 봐야 되나. 콘테 경질해야 된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막판에 어쨌든 꾸역승하면서 1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마지막에 또 콘버지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렇지.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인터밀란은 사실 세리아 무대에서 스쿼드가 가장 좋은 팀 중 하나고. 네네. 반면에 토트넘은 뭐 콘테가 말하기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정말 막 최고의 스쿼드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상황이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토트넘 경기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냥 첫 경기 있잖아. 4대0으로 이겼나 그때? 시즌 첫 경기. 이겼죠. 사우스햄튼전. 그때만 재밌고 지금 거기가 재미없는 것 같아. 근데 사우스햄튼이 좀 잘 못했죠 이번 시즌에.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거 뭔가 분위기가 어제 경기 이후로 매우 안 좋아졌다. 네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뭔가 갑자기 먹구름이 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콘테는 후반기를 노리는. 그게 이제 인터밀란 시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네. 마지막에 꾸역꾸역 승리하면서 이겼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네. 맨시티, 리버풀 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스날 열심히 막 나가는데 굳이 뭐 초반에 뭐 성적이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겨야지. 이겨야지 당연히 이겨야지. 뭐 후반기에 이기면은 뭐 승점 6점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 똑같거든요. 승점 3점은. 그러니까 초반도 잘해야 되고 후반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리그 우승하려면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꾸준하게 잘하는 팀이 결국에는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 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연하지. 점점 더 이 꾸역승이라는 이제 포장지였죠. 후반기에 인터밀란 때 봐라. 우리 또 후반기 살아날 것이다. 그 포장지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7승 2무 2패로 3위에 토트넘이 올라 있습니다만 경기력과 더해서 약간 콘테 인터뷰가 조금 논란이 되면서 비판이 좀 가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3위에 올라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그렇죠. 혹시 몰라요.